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행보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권을 한다면 네.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은 이거다.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윤석열 표라고 해서 지금 뭐 공약처럼 제가 아주 디테일한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생리를 존중해서 부동산 시장에 뭐 신규 건축이라든가 기존 매물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그래서 공급 물량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그 부동산 가격을 좀 집값을 잡고 예측 가능을 하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들을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세금 문제라든가 공급 문제, 또 대출 문제 이런 게 엮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특히 이 주택 문제는 그 대출이라는 금융 정책하고 그리고 세법하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공급 정책 이 세 개가 어우러져서 이제 어떤 그 시장의 수요 공급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이 정부 정책은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어떤 그 징벌적 과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 통제를 통해서만 그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매물도 적게 나오고 그리고 가격은 또 높고 또 가격 신고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공시가 돼가지고 또 전반적인 가격을 또 상승시키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시장에 신규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집을 가지고 자산 재조정을 할 사람들이 집을 좀 많이 내놓게 또 해야 되고 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나 개인의 경우에도 좀 물량을 좀 많이 처분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말 바꾸기 논란이 좀 네. 있었습니다. 말 바꾸기 맞나요? 말 바꾼 것처럼 몰았지만 말을 바꾼 일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목표를 위한 수단, 과정이 있는데 저는 성장의 회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그리고 제가 약속해야 될 제1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공약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공정한 성장, 전환기에 과감한 투자를 통한 성장 이 두 가지 중에서 공정한 질서 회복을 통한 성장의 하나의 방법, 중요한 그 수단이 기본소득이죠. 그래서 다음 공약은 기본소득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기본소득이 증세 없이는 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본격적인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증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유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서 예. 국민이 대체적으로 동의할 때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재원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예. 시행을 해서 이 유효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예를 들면 조세 감면을 줄인다든지 지금 해야 될 탄소세 또는 토지세, 국토보유세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든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전액 놔두시면 저항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방식을 동원하든지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초기에 세수는 얼마나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1단계에서는 예. 물론 이게 전원을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일부 계층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경기도 가는 것처럼 청년, 예. 뭐 아동, 장애인, 농어촌, 노인 뭐 이런 특수 영역 이 영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고액으로 하면서 넓히는 방법 이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재원으로는 일반 회계의 예산 절감 그다음에 예산의 자연 증가분 중에 일부 이런 걸 합쳐서 네. 1인당 50만 원 정도 한 25조 원 정도로 확보하는 것은 25조 얼마든지 원이요? 가능하겠다는 예. 생각합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주거정책 발표를 네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네. 어떻게 확대가 되는 겁니까? 예.
우선은 많은 그 공급 정책을 써야 될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는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발표해 드린 것 중에 제가 욕심이 나는 것은 1인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4.2평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흔히 집이 좁다 해서 토끼장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인들 스스로도 토끼집이라고 부르죠. 7.5평이에요. 근데 우리가 4.2니까 일본을 흉볼 처지가 못 되죠. 그래서 빨리 그것부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 3명 중에 1명은 이른바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산다. 너무 참담하거든요. 네. 그런 것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가도록 하겠다. 네. 여기에 제가 비중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네. 해보겠습니다. 토지 규제,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네. 일단 입법 시도는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발의는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최소한 정기국회까지는 갈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내용은 토지를 과다하게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물리겠다. 네. 그래서 세금 부담 때문에 토지를 갖기 싫으시면 내놓으시고 안 그러면 세금을 내시면 그 돈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쓰거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쓰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시장 자율보다는 규제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우선은 현실을 좀 보자면요. 예. 개인 소유 토지의 73% 정도를 상위 10%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소유 토지는 더 독과점이 더 심해서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4%를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막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법인들에게 거의 독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이익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인프라 등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뭔가 개발을 해주면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그 오른 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가요. 정의롭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오른 부분 또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리거나 부가금이나 가산금 형태로 더 부담을 시키겠다. 그리고 네. 그 돈을 주거복지 등에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규제라고 봐도 될까요?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지금 3법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만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네.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규제의 역효과 혹은 네.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셨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같이 한정된 공유제인 토지를 네. 불과 10%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예. 네, 좀 더 내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른바 땅 부자 증세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땅 부자들이 땅을 내놓고 세부담이 이제 많아지면 땅을 내놓으면 좋겠는데 세부담을 안고 땅을 내놓지 않고 그래서 토지은행에서 그 땅을 어찌 됐든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토지 가격을 더 쳐주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아니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부러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예. 네, 그러지 않아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죠. 네. 네, 어쨌든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물론입니다. 함께 하시겠다. 그 중에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개발이익 환수제, 예. 그것 때문에 개발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 그것은 네.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2가지, 토지 초과이득세나 택지 소유 상한제는 오히려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토지 독점 규제 3법이 네. 과거에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논란이 좀 일었잖아요. 네. 개헌이 좀 필요한 건가요? 개헌이 없더라도 토지 공개념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위헌 판정이 났던 것은 그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가 아니라 정도가 심하다 또는 입법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위헌 시비 소지를 없애도록 그동안에 당과 한 달 이상 상의원 끝에 법안을 다듬어서 내놨습니다. 네.